근과 개수의 관계부터 해서 2차 방정식 원래 다 나갑니다. 그럼 숙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 2차 방정식 끝까지겠지? 근데 뺀 게 있어가지고 몇 문제 안 돼. 60개도 안 돼. 굉장히 적어. 봐서 시간 되면은 2차 함수까지 나갈 겁니다. 자, 유형 10번부터 봅시다. 근과 개수의 관계. 근과 개수의 관계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다 알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보자. A가 0이 아니다. 그때 여기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어떻게 됐었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3년 내내 쓴다 그랬다.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된다 그랬니 소정아? 알파 베타 모르겠어요. 외워라 좀. A분의 C 여기서 한 가지 더 외워놓으면 편하다 그랬지? 하나 더 있었는데 뭐 있었니? 두 근의 차이도 외워놓으면 편하다 그랬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두 근의 차이 공식 아는 사람?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D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외워놓으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구해가지고 루트 씌운 거야. 요게 이제 계산해보면은 요거 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야. 얘도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풀러 가자.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400 겸손하게 481번 같이 한번 풀어보자.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은 빵.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을 우리 보고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요거 하나만 잘 전개하면 되죠. 공식 따로 외우지 마시고 세제곱 전개식 그냥 쓰세요.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뭐만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만 알면은 대입해서 문제 풀 수 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나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2 나오겠죠.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까? A분의 C 해가지고 3분의 8 나오겠지. 그래서 2의 3승 8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쓰고 알파 베타는 3분의 8인데 3알파 베타 하면 8, 8, 2, 16 넘어가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지? 넘어갑시다. 483번도 봅시다. 아니 483번은 너네가 풀어오는 거고. 자, 유형 488번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니까 잘 푸셔야 되고요. 저하고는 485번을 풀겠습니다. 488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푸세요.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빵. 요 방정식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그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더하기 1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도 쓰지만 뭐도 쓰냐면 알파와 베타가 근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도 있습니까? 대입하는 것도 있어요. 대입하는 거. 이런 모양은 이걸 다 전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하라는 겁니까? 알파가 근이니까 대입하고 베타가 근이니까 대입해서 이걸 굉장히 간단한 식으로 변형해가지고 풀라고 내는 겁니다. 자, 알파 근이니까 알파 대입해 볼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의 알파 더하기 1은 빵.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니? 우리가 구하는 게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a 알파에 플러스 1 여기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쪼개볼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에 플러스 1하고 플러스 2알파는 빵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를 우리가 구하는 거였는데 이거 우변으로 넘기기만 하면 얘가 뭐 됩니까? 얘가 마이너스 2알파가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모양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베타가 되기 때문에 둘 곱하시면 얼마가 된다? 4 알파 베타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얼마니까? 1이니까 얘는 4 곱하기 1, 4가 간단하게 답이 된다. 그래서 크게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합, 곱, 근이니까 대입. 이런 수준에서 이쪽 라인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유형 12번 볼게요. 시간이 남겠는데 2차 함수 나갈 수 있겠는데? 안 되나? 금요일까지 있을 땐가 너네가? 2차 함수 안 나가면 뭐해? 일단 나가보자. (493번) 봅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6m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은 빵. 얘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랍니다.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니까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근은 얘 2배가 돼야 되니까 요 2개가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쓰시면 됩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은 3알파인데 그게 마이너스 6m이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은 2알파 제곱인데 그게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1이다 해서 요거 연립방정식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식을 양변 3으로 나누면 알파 대신에 얼마를? 마이너스 2m을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m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2배에 마이너스 2m의 제곱은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1 되고 이게 몇 m제곱이냐? 8m제곱인가? 8m제곱인데 얘 넘어오면 9m제곱이 1 되겠죠? 뭐 구하는 거니 근데? 양수 m값 물어봤죠? m제곱은 9분의 1 나오고요. 양수니까 m은 얼마가 나와야 된다? 3분의 1이 나오더라.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다. 뭐 494번 보면 두 근이 연속한 정수다. 492번 보면 두 근의 차가 4다. 미지수 놔가지고 풀라는 겁니다. 두 근의 차가 4면은 한 근을 예로 놓으면 다른 근 예로 놓으면 되는 거죠. 연속한 두 정수면은 1차이 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 쓰라는 겁니다. 유형 13번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6번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에 k-2의 x 더하기 k 더하기 3은 빵. 이 방정식의 누군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5가 나온답니다. 실수 k 값을 구해달라. 요거 쓰면 되죠? 얘도 쓰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되는 거니? 소정아,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니? k 빼기 2죠? 마이너스 a분의 b이기 때문에 k 빼기 2가 되고 그게 0보다 작으니까 아 k는 2보다 작다는 얘기구나.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합과 곱의 모양을 써야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빼서 5가 된다 푸시면 k 값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k 빼기 2. 알파 베타 얼마입니까? k 더하기 3. 요거 풀어주면 k 값 나온다는 얘기지. 전개하시면 k 제곱에 마이너스 6k에 4 빼기 6이면 마이너스 2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7은 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7, 1 마이너스니까 k는 마이너스 1이거나 7인데 아까 k가 2보다 작다 그랬거든. 얘는 답이 안 되고
마이너스 1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 그게 어려운 내용 없다, 그치?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유형 14번으로 넘어갈게요. 계속 똑같아. 계속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야. (501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는 0의 두분이 알파와 베타이고 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12는 0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랍니다. 이때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뭐 쓰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되는 거니? 2a. 알파 베타 얼마 되는 거니?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됐냐? 그러니까 앞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구했으니까 요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2a를 알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써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이 2a랑 마이너스 4로 나온다는 얘기죠. 뭐 하면 됩니까? 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b,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2. 이거 풀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a 값이 얼마 나옵니까? a가 2분의 3 나오나? 대입하면 b는 1 나오나? 그래서 ab 뭐 해달라? 더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5가 답이 되겠죠. 괜찮죠? 궁금한 거 있니? 더도 되니? 되죠? 넘어갑시다. 504번입니다.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예를 들면은 야야야 근이 2하고 9인 2차 방정식 만들라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 2하고 9가 근이 되는 2차 방정식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맞지? 이렇게 안 만들면 어떻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니? 합과 곱을 이용하면 두분의 합이 11이니까 바로 이렇게 쓰면 되고 두분의 곱이 18이니까 바로 정계된 모양으로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라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어차피 양변 A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작성도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504번 볼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7은 빵의 두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x제곱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된 거죠. 맞냐?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미지수로 놓을게요. 1차 항하고 상수항을. 그리고 또 뭐 하면 됩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쓰면 어떻게 되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2분의 1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7로 나오겠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씁시다. 두분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a. 곱하면 어떻게 되니? 곱하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베타에 더하기 1인데 그게 2분의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 대입하시고요. 2분의 1 대입하시고 2분의 7 대입하면 a 값, b 값도 그냥 가볍게 구할 수 있다. 왜 노란 얘기야? 처음에 모르겠으면 여기 1차항하고 상수항을 미지수로 과감하게 놔라. 그럼 여기서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a는 3으로 나오겠죠. 알파 베타가 2분의 7이고요. 요게 2분의 1이니까 3 더하기 1은 4, b는 얼마? 8이 나오겠지. 그래서 3하고 8을 여기 그대로 적어주면은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8은 빵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2차 방정식 작성이 되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6번. 요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종종 나왔던 내용인데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 이런 거 있죠. 509번 봅시다. 509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바보죠 이 자식들. 준수하고 민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준수는 뭐를 잘못 보고 준수는 b를 잘못 봐가지고 어떤 근을 얻었냐면은 마이너스 2하고 6을 얻었고 민지는 c를 잘못 봐가지고 뭐를 얻었냐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을 얻었답니다. 그때 원래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 음수인 근을 구해달라. 야, 준수는 b를 잘못 봤습니다. 대신에 뭐는 제대로 봤어요? a하고 c는 제대로 봤죠. a하고 c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a분의 c가 두 근의 곱이잖아. 그래서 잘못된 근이지만 뭐는 제대로 작동을 했냐면 a분의 c인 두 근의 곱은 제대로 작동을 한 겁니다. 두 근은 틀렸지만 곱은 맞아요. 왜? a하고 c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지는 뭐를 제대로 봤습니까? a하고 b를 제대로 봤죠. 뭐가 제대로 작동하니? 합이 제대로 작동하겠지. 그래서 두 근은 틀렸지만 합은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더해서 얼마?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원래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가 되고 곱이 마이너스 12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냥 간단하게 만들면 되죠. 요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겠네요. 음수인 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 요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지. 괜찮죠? 됐지? 여기서 내가 문제 바꾼다. 요것도 우리 동네에서 가끔씩 나오거든요. 문제 바꾼다. 509-1번입니다. 다 똑같은데요. 뭐만 싹 바꾸면 되느냐? 민지가 잘못 본 건 C가 아니고 민지는 A를 잘못 본 거야. 뭐라고? 민지가 A를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문제가. 이것도 풀 수 있냐 이거지.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준수는 B를 잘못 봐서 이렇게 두 근을 얻었고 민지는 A를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두 근을 얻었답니다. 그럴 때 원래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시오가 문제야. 풀어보시오. 실시 3분 줄게. 몇 분이냐? 지금 시간 많지 아직. 28분까지 푸시는 겁니다. 이거 뭐야? 배트맨이야? 네, 키워집에? 근데 압수. 풀어보시오. A를 잘못 보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A를 잘못 보면 어떻게 접근할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동네에서 나왔어요. 그 문제가. 안 나와도 내가 맨날 하나씩 넣어놓거든. 교재에. 이 앞에 건 똑같죠. 준수는 뭘 제대로 봤다? A씨는 제대로 봤기 때문에 곱은 얼마가 맞다? 마이너스 12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계산 편하게 이것 좀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얘는 뭘 제대로 봤니? B하고 C를 제대로 봤잖아. 그럼 B, C로 뭘 얻어낼 수 있니? 과연 합도 틀렸고요. A를 잘못 봤기 때문에 곱도 틀렸어요. 근데 뭔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건 있어. 합도 틀렸고 곱도 틀렸지만 얻어낼 수 있는 건 있다. 준비를 한번 해보자.
17, 18, 19, 20. 자, 보자. A를 잘못 봤을 때는 잘 들으세요. 합과 곱의 비율이 일정함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그게 뭔 소리입니까? 잘 봐라. 민지가 A를 잘못 봤기 때문에 합이 잘못 작동됐지. 그치? A를 잘못 봤기 때문에 곱도 잘못 작동됐거든. 근데 잘 봐. 잘못 본 거를 분수 모양으로 만들면 날릴 수 있죠. 뭐라고? 날릴 수 있어. 날려가지고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작동했다는 얘기야. 뭐가 제대로 작동한 거냐면 합분의 곱이 일정하다는 거야. 합도 틀렸고 곱도 틀렸지만 합분의 곱은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합이 얼마입니까? 합이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곱이 얼마 나오니 이거? 짜증. 곱이 마이너스 11 나오나? 이렇게 나오지. 해서 합분의 곱은 얼마로? 4분의 11로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진짜 합은 우리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참고로 이건 좀 지저분합니다. 숫자 내가 아무렇게나 냈기 때문에. 합은 얼마로 나와요? 마이너스 11분의 48로 나오죠. 그래서 제대로 된 곱을 알고 제대로 된 합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걸 물어볼 수 있어요. 문제에서. 원래 방정식의 두분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필기 좀 해놓으세요. A를 잘못 봤을 때는 곱과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의 비율이 제대로 작동했음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 뭐야? 학생증이야? 안 보여. 학생증 맞구나. 글씨 왜 이렇게 중학교 거야? 이게 글씨가 작냐 이렇게? 아닌가? 너 잘 보이니? 어? 아니야, 노안이야. 노안이라서 맞춰봐서 소용이 없어. 침치는 여기서 덧셈 발셈 많이 했어. 침침해서. 라식할까? 아니야, 라식도 아니고. 노안은 답이 없어요. 자, 넘어가자. 넘어가서 유형 17번 보겠습니다. 유형 17번 틀린 사람 많거든요. 시험에 가끔씩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7번 긴가 민가 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차 방정식 풀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 문제 긴가, 나는 이 문제 완벽하게 안다 그러면 안 적어도 되는데 긴가 민가 하는 사람들은 제목에다가 1차 방정식 풀기 이렇게 적어 놓으면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513번 볼게요.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두근의 합이 6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럴 때 f의 4x-3은 빵. 요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온 거죠.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그리니까 알파랑 베타를 뭐 하면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알파도 0이고 f의 베타도 0입니다.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요거는 몇 차 방정식일까요? fx는 0이 2차 방정식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게?
얘도 2차 방정식이겠지. 왜냐면 fx를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으면 f의 4x 빼기 3은 a의 4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의 4x 빼기 3 더하기 c인데 여기 는형도 2차 방정식이지만 이것도 당연히 2차 방정식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가 근이 되는 것도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어. 2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그 근을 뭐 할 수 있다고?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뭘 이용하면 된다고?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F는 내가 색깔 다르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F는 오로지 요 알맹이 안에 알파 아니면 베타가 들어가야 0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요 알맹이만 잘 보면 되죠. 요 알맹이 얼마니? 4x 빼기 3이잖아. 요 4x 빼기 3이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게 하는 근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풀면 되냐면요. 이거 풀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1차 방정식 풀기입니다. 이거 풀면 2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근 3 넘어간 다음 4로 나누면 4분의 알파 더하기 3이 되고 두 번째 근은 4분의 베타 더하기 3.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2근인 거지. 이거 뭐 해달라고? 더해달라고. 더하면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인데 얘가 6이었으니까 4분의 10이 다 얼마? 3.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안 풀고 야매로 푸는 애들 있어. 어떻게 푸는 애들 있냐면 2분의 합이 6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2분의 합이 6 되는 거 아무렇게나 만들지 뭐.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그래가지고 x 자리에다 얼마를? 지금 이거 무슨 풀이냐 이거? 후진풀이야 후진풀이. 뭐라고? 후진풀이. x 자리에 4x 빼기 3 대입해가지고 풀면 요래도 답은 나옵니다. 요거 전개해서 뭐 하면 되니? 2분의 합 쓰면 금방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왜 후지입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숫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짓거리 못하게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버리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실전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버린다. 그럼 x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2026 빼기 3x 대입해서 풀라 그러면 계산이 복잡해지고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풀이를 이렇게 풀도록 노력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쉽다. 이렇게 풀라고 노력하시는 거야. 이렇게 풀지 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제목을 1차 방정식 푼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 알맹이가 알파가 되고 요 알맹이가 베타가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지? 괜찮죠? 자, 됐으면 유형 18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 많이 남았잖아. 아직. 한 시간 남는데 1시간 뭐 하지? 2차 함수? 나가면 시험 뭐? 시험을 안 보냐고? 무슨 시험? 안 봐요. 시험은 금요일 날 보는 거지. 숙제하고 싶다고? 한 시간 통째로 쉬는 거. 유형 18번 봅시다. 개소리 하지 마시고 517번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을 인수분해 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인수분해라 그러면 어느 범위냐면은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 거거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건 안 냅니다. 시험에서. 만약에 시험에 내고 싶으면 다음을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고 되는 거야. 얘를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어떻게 답을 써주면 되냐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잘은 안 내요. 얘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은데 알고는 있어야 돼.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 나올 때를 대비해서 나올 확률 약 3% 미만입니다. 3% 내외.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나온 적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알아는 놔야 돼. 3%는 좀 그렇고 16, 32,
3% 정도 되겠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수분해랑 2차 방정식 푸는 게 한 끗 차이거든. 우리가 이거 인수분해 하라는 거랑 이거 풀라는 거랑 거의 풀이가 똑같잖아. 그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2차 방정식 먼저 풀어볼게요. x가 얼마로 나와요? x가 -1라고 다 나오죠. 이걸 토대로 우리는 x 더하기 1에 x 빼기 4는 빵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용해서 쟤를 인수분해할 겁니다. 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랬어. 이거는 우리가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뭐는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풀 수 있잖아요. 뭘 이용해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얼마 나옵니까? x는 짝수근해 공식 1분의 마이너스 b인데 절반에 마이너스 붙이고 뿔마 루트에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5니까 루트 5y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맞냐? 그러면 근이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5y고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y니까 방금 전 방법대로 이 2차 방정식을 다시 이런 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인수분해하라 그랬으니까 뭐만 떼버리면 되니? 능력만 떼면 이게 답이죠. 그냥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수분해 한다는 것과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사실상 거의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풀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빵 쓴 다음에 늦빵 지워버리면 그게 인수분해된 결과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찾아주시면 되죠. 얼마 나오냐? x 빼기 1 빼기 루트 5y가 되고 얘는 x 빼기 1 더하기 루트 5y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겠네. 답이 1번이죠. 되지? 되냐? 자, 유형 1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19번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일종의 2차 방정식의 작성하고 맞물려져 있는 얘기인데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유형 19번 가지고 나랑 좀 많이 다루자. 내가 낼게 이거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520-0번에서 어떻게 할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은 빵의 두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자. 됐지? 쉬운 걸로 먼저 해줄게. 1번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이고 그 다음에 f알파와 f베타가 전부 다 5로 나온답니다. 이때 a와 b를 우리 보고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느 식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요 식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볼게요. 얘를 제가 따로따로 써볼게요. 따로따로 쓰면은 f알파는 5가 되고 f베타도 5가 되는 거죠. 맞냐? 괜찮지? 5 왼쪽으로 넘겨볼게. 그러면 f알파 마이너스 5도 0이 되고 f베타 마이너스 5도 0이 됩니다. 이제 f알파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대입해볼게요. 대입하시면 x제곱 더하기 미친 거 아니야? 알파제곱 더하기 a알파 더하기 b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베타 대입하시면 베타제곱 더하기 a베타 플러스 b 마이너스 5도 0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냐? 마지막 요것만 해석하면 끝난다. 뭐라고? 마지막 요것만 해석하면 끝나.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을 잘 보세요.
두 개의 식의 모양이 똑같은데 요 알파 베타만 달라져 있는 거죠. 이렇게. 맞냐? 여기서 그럼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잘 봐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빼기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알파와 베타를 대입했더니 성립했습니다라고 거꾸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됐냐? 그럼 마지막에 뭐 비교하면 끝나냐? 얘하고 요거 비교하면 끝나죠. 이 2차 방정식 두 분도 알파 베타, 요 2차 방정식 두 분도 알파 베타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빼기 5가 누구랑? x제곱 빼기 2x 더하기 7과 같아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b는 얼마 나옵니까? 12. 이렇게 우리가 a, b를 얻어낼 수 있더라. 되겠니? 되냐? 될까? 어렵죠? 지금은 내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 사실은 여기까지 됐으면 조금 더 빠르게 풉니다. 이제 어떤 과정을 지금부터 거치지 않을 거냐면요, 이 과정을 전부 거치지 않습니다. 이제 뭐라고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여기서 바로 가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바로 가면 되느냐? 선생님, fx는 5의 두분이 알파 베타잖아요.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요 선생님, fx-5는 0의 두분이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하고 갖다 풀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풀면 되죠 사실. 아까처럼 막 나열할 필요 없이. 그래서 fx 빼기 5가 얘랑 같으니까 그 마이너스 5만 넘어가면은 fx가 뭐 되는 겁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2가 됨을 바로 알아낼 수 있더라라는 거죠. 되니 이거? 되니? 괜찮아? 어려워? 이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해. 여기에서 이 말이 fx는 5라는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 베타였다라는 걸 거꾸로 끄집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라. 이런 거거든.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8은 0이고요.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마이너스 8도 빵인데 알파랑 베타가 다르답니다.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지. 무슨 생각할 수 있니? 해내야 돼 생각을. 이거에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뭔 말이니? 서연아, 이거 뭔 말이니? 식이 일단 식 모양이 뭐하냐? 식 모양이 똑같잖아. 그치? 식 모양이 똑같으니까 요 베타 자리에 베타 대신에 뭐를 대입해가지고 어떤 숫자를 써서 어떤 문자를 써서 x를 써서 선생님 이 말은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8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알파 대입했더니 0 된 거고 베타 대입했더니 0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요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와 베타였다는 뜻입니다 라고 알아낼 수 있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야. 그게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야. 요거는 좀 그럴싸하지. 요거는 와닿지가.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잘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필기 좀 하실래요? 요거 필기 좀 하세요. 이게 최초로 먼저 이해가 돼야 그 다음 여기가 이해가 되든가 말든가 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는 좀. 근데 이거 익숙해지면 굉장히 쉽게 됩니다. 수학이 원래 그래요. 이해만 되면 나중에 암산도 됩니다. 암산. 뭐 3초 컷, 5초 컷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이해만 된다면. 6분 남았네. 문은 좀 어렵나? 일단 어려우면 점프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아직 필기 중인가?
30초 줄게요. 어떻게 풀었냐? 이거 원리 이해되니? 아까 풀었던 원리? GX 차수를 먼저 딱 알아내야 되는 거지. 자 보자. 문제 바꾼다 이제. 문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문제 이렇게 바꿉니다. 문제 이렇게 바꿉니다. 똑같은 숫자가 아니고 이제 F 알파가 2 알파고 F 베타가 2 베타야. 그럼 똑같아. 너네 이걸 보고 거꾸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2차 방정식을? fx는 2x.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지. 그러니까 fx-2x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누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7하고 누가 얘가 같다는 얘기야. 2x 넘어가면 fx는 얼마 됩니까? x제곱 더하기 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느낌. 됐니? 되겠니? 돼? 돼?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이거 조금 더 올라간다 이제. 좀 더 올라간다. 이번에는 fx가 2차식이랍니다. 방금 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방금 전엔 최고차항 계수가 1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뭐를 안 줬어?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안 준 상태로 내는 거야. 그리고 바꿔볼게요. 알파 더하기 5, 베타 더하기 5, F0은 얼마 아까? F0 얼마 아까? F0은 4 이렇게 주는 거지. 이래놓고 fx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정보가 하나 더 있죠? 얘가 마지막에 뭐 하는 거냐면 최고차항 개수를 결정 지어주는 문제입니다. 쌤 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 참고만 해. 여기 어떻게 하는 거냐? 똑같아.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니? 선생님 fx는 x 더하기 5가 알파 베타가 근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fx-x-5는 0의 방정식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쌤 그래가지고 저 분홍색하고 얘가 갖다 풀면 됩니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왜 틀릴까? fx는 2차식이라 그랬지.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근이 반드시 알파 베타가 나오기는 해야 돼. 이 모양이 나오기는 해야 돼. 근데 fx는 이 fx 빼기 x 빼기 5는 얘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냐면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다 부배해도 이거 근도 알파 베타잖아.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를 뭘로 놓냐면 a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fx-x-5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되려면 이 모양이 되는 건 맞는데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해서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x에 얼마 대입하면 0을 대입해서 f0이 4임을 이용하면 a가 구해진다는 거. 0 대입하시면 얼마 됩니까? 4 빼기 5는 마이너스 1 되고 0 대입하면 7a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a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7분의 1.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7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미안합니다. f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7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7이 되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넘기면 최종적으로 fx는 마이너스 7분의 1 x제곱에 플러스 7분의 2x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7분의 9x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넘어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fx 구해주잖아.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어렵게 나온 게 어떤 모양이냐면 78쪽에 523번. 523번이 아주 어렵게 나온 거고요. 거기서 더 어렵게 나오면 546번까지 나오는 거예요. 모양 보면 다 같은 모양이거든. 근데 막 문자가 뒤섞여 있다든가 심지어 차수가 더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523번은 여러분들이 풀기 힘들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고 반드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내면 성질하고 쉬도록 합시다. 아니. 종 쳤어? 네. 왜 안 들리냐 얘네? 쳤다 하자. 종이 안 들려. 꺼지는 거야?